DX 기획 시리즈 한국 인물사 연속 특강 9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성무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고대부터 고려시대에 관한 인물사 말씀을 들었을 줄로 압니다. 오늘부터 4시간 동안은 조선왕조 건국기의 인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국기의 인물로는 맨 첫 시간에 태조 이성계, 두 번째 시간에 정도전, 세 번째 시간에 태종 이방원,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세종대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이와 같은 인물들을 택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요즘 저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란 권력의 승계 내지는 재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뜻에 의해 그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권력이 탄생할 때 어떻게 했느냐, 지금과는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국왕이 통치를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국왕의 장자가 당연히 다음 정권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둘째, 셋째 아들도 될 수 있고, 때로는 쿠데타가 일어나서 전혀 정통이 아닌 그 다른 계열의 같은 왕족이지만 다른 왕족이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왕조가 교체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지금 다루고 있는 이성계의 말로 과거의 왕씨조정에서부터 이씨조정으로 바꾸는 이른바 역성혁명을 이룩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분들의 그 경력을 통해서 우리는 요즘 정치에 여러 가지 느끼는 바가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성계는 원래 함경도 사람입니다. 과거의 함경도는 우리나라 영토도 아니었어요. 그때 원나라 영토였습니다. 이성계의 아버지 때 이자춘이란 분이 있는데, 이자춘 때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고려 왕실 내에 노선이 바뀌는 큰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건 공민왕 5년, 공민왕이 원나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건 왜 그랬느냐? 이미 대륙에서 원나라가 명나라한테 쫓겨가지고 북쪽으로 달아났어요. 그래서 북원이 됐는데, 원나라가 힘이 없어지고 명나라가 새로 등장하는 그 틈을 타가지고 이 공민왕이 그러니까 자주적인 노선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원나라한테 뺏겼던 이 쌍송 총관부, 이 함경도 지방, 그 동령부라고 하는 건 이제 평양도 지방인데, 동령부는 옛날에 원나라하고 교섭을 해서 도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쌍송 총관부는 아직도 원나라 땅이기 때문에 이건 실력으로 되찾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물론 탐나 총관부라고 해서 제주도는 원나라가 말 기르는 목장으로 쓰고 있기는 했습니다. 이 세 군데가 원나라 직활령으로 있었지 나머지는 직활령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공민왕은 이 지역을 수복하기 위해서 이성계의 아버지인 이자춘을 불러들였습니다. 당신 고려 사람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쳐들어갈 때 안에서 내응을 하라. 좋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유인우라는 장군이 쌍성 총관부를 쳐들어갔을 때 이자춘은 내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력으로 쌍성 총관부를 찾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자춘은 고려 정부에서 출세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자춘은 벼슬을 받았고 그 덕에 이성계도 고려의 조그만 벼슬을 하나 얻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자춘은 공민왕 10년에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아닙니다만 대신 이성계를 고려의 관리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함경도 촌 사람들이 이제 고려의 관리로 돼가지고 서북 지방을 담당하는 실력자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성계는 화령군 흑성리라는 데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지금의 함흥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자춘의 꿈에 흑룡과 백룡이 싸우고 있는데 백룡이 나를 구해주면은 은혜를 갚겠다. 그래도 뭐 그만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또 꿈에 나타났어요. 왜 나를 구해주지 않느냐. 그래서 이자춘이 가서 보니까 흑백룡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로 흑룡을 쏴서 죽였더니 백룡이 꿈에 나타나서 너희 집에 좋은 경사가 있을 것이다. 그런 뒤에 이성계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뭐 그런 거 전설이기 때문에 이게 꼭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